자, 그러면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뭐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등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마감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뭐 요즘 시장 재미없다 또는 고점으로부터 하락 조정을 보이는 8월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긴 한데요. 2주 연속해서 미국 시장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까지 8월 한 달간 나스닥이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나 S&P 500은 약 1에서 2%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제도 다우는 0.54%, 나스닥은 1.1%, S&P 500이 0.7%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지표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80달러까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른 것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에 비해서요. 하락 출발해서 반등 시도는 했어요. 그래서 보합권까지 반등을 장중에 좀 했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했던 원인은 최근 고점으로부터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이제 부진하게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네.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에 가장 큰 게 하락한 쪽은 길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 행정명령 그러니까요. 드디어 했습니다. 뭐 한다 안 한다 얘기하고 연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반도체 및 주요 기술주들 중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0.9%로 뭐 소폭 하락을 했고요. 메타나 아마존, 넷플릭스 뭐 전체적으로 한 2%씩 하락을 테슬라가 했고요. 많이 빠졌군요. 테슬라가 한 3% 하락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의 빅테크들이 거의 대부분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의 빅테크들이 하락한 것은 또 CPI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특징적인 내용도 좀 말씀드리면 위어크 있잖아요. 이게 38% 폭락을 했어요. 이거 아직도 있어요? 거의 이제 뭐 파산 직전까지 예, 파산 가더군요.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총이 50조, 60조까지 갔었습니다. 이게. 네. 예, 그랬던 한때 기업. 제일 잘 나가던 스타트업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 기업의 주가가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 이제 배경을 봐야겠지 않습니까? 이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입자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어크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가격을 계속 다운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 가서 나가서 일할 필요가 있냐? 예. 재택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미국의 상업 은행들 또는 지역 은행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권들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블록스도 22% 하락을 했습니다.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요게 나오면서 메타버스의 거의 뭐라고 할까 상징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러한 신성장의 부분이 상업화돼서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성장주가 불안한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관련 섹터들이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분위기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일부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빅테크들의 실적들은 좋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버티고 있다. 그들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에 더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조정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어제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86% 상승을 했거든요. 어제 우리 시장이 상승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아시아 주요국가들 다 하락했어요. 대부분 다 하락을 했거든요. 환율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현물 매수 따라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상승 아침부터 2%딱 상승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예,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오늘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이 뭐 이게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 매도를 쭉 해요. 그러니까 주식도 뭐 거래를 사고 팔고 하지만 선물 매도라서 해지를 하던 어떻든 우리 시장을 안 좋게 보던 선물 매도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만기일 근처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즈음에 다시 이익 실현을 걷어들여요. 또 걷어들여서 환매를 하던 신규 매수를 하던 걷어들였다가 그러다가 오늘 만기잖아요. 다음 주 후반쯤 되면은 또 중후반 되면은 또 팔아요. 이걸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거래를. 근데 이런 거래를 왜 할까? 물론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은 장기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초 네. 분석은 단기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이 작은 대역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을 그냥 박스권으로 보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단에 떨어진 부분에서는 좀 사고 이 국민연금이 좀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밑으로 빠지면 좀 사고 그리고 또 2650 근처 가면 또 다시 매도하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뭐든 간에 어떻든 어제 아침부터 삼성전자 상승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막 상승을 하면서 지수는 1% 이상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으로써 코스피가 5일 연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5일 연속 알게 모르게 그냥 5일 연속 하락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금요일만 이제 이걸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내일 보여드리겠지만 상승 추세의 하단 20일 그 주봉상으로 20주 이동평균선이 가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걸 딱 지지하고 갔어요. 이게 2,560포인트에 있습니다. 어제 지지하고 좀 올랐어요. 그나마 네. 시장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어제 종목들은 좀 괜찮았지만 사실 전체적인 8월의 분위기는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다. 보수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제약바이오가 강세였습니다. 어제 한미아파, 한미사이언스, 유한양의 펩트론은 뭐 어마어마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론이 제일 먼저 바이오 쪽에서 올랐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정통 제약주 중에서는 유한양이 먼저 올랐어요. 유한영이 뭐 그렇냐 주도주군요. 예. 오른 지 벌써 한 3주쯤 됐습니다. 간혹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밑에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네. 뭐 개별 종목별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바이오데이 다 올랐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네.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근데 홍군이 어제는 뭐 완전 예. 민호였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좀 했죠. 홍군이 뭐예요? 청군 홍군이 있는데 청군은 뭐예요? 청군 백군. 2차 전지고. 예. 백군 뭐예요? 반도체 HBM. 네, 반도체고. 그다음 홍군이 바이오란 말이야. 왜요? 우리끼리 그렇게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 같이 안 했나 방송할 봐요. 저도 했어요? 예. 같이 우리 아침 말씀 나눴잖아요. 아, 청군이 배터리. 음. 그 이제 여기서만 통하는 얘기죠, 그거는. 그치. 딴 예, 데 예.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 그냥 그렇게 시장의 얘기를 했다는 주도주. 거죠. 시장에 수급이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의 수급 경쟁이 또는 이게 같이 못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계속 있어서 청군 백군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게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저 청군도 그래서 잘했던데 2차 전지도. 2차 전지 잘했습니다. 예, 어제도 근데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섹터들의 흐름이 어떤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는 원래 시가총액이 예전에는 2차 전지가 없었을 때는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투톱이었잖아요. 이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종목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2차 전지가 훌장에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상승을 했던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오른 거예요. 삼성전자나 LG에너솔루션이나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션만기 수급 이벤트와 그리고 바이오주가 올라오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 주 중에서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미국의 CPI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6월에 3.0% YOY로 그랬잖아요. 이번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3.2에서 3.3%로 되어 있고요. 8월에는 3.5에서 3.9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김프로님이 계속 걱정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셨듯이 유가를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잠깐 봤더니 유가가 7월 첫째 주에 얼마였냐면 $70였어요. $69, $70였어요.
7월 마지막 7월 30일 마지막이 $80를 넘어섰습니다. $10 남았네 그죠? 예, 예. 계속 올랐어요. 7월 내내 올랐습니다. CPI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CPI는 유가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름에 더우면은 여름 굉장히 더우면은 예. 겨울에 또 춥더라. 예, 그렇죠. 옛날부터 많이 했던 얘기죠. 네. 아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게 당연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더운 거야. 그럼 겨울에 예상보다 더 춥더라는 거지. 올해가 뭐 이렇게 크게 더운 것 같지 않은데. 어? 오늘 엄청나게 더웠는데? 올해요? 이 양반이 지금 올해,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어. 올해 최고로 더웠지.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 기억은 예. 올해가 제일 더운 것 같은데 예. 온도로 따져보나 기간으로 따져보나 그렇게 더운 애 아니라는 거죠. 또 어제 기상학자 한번 모셨구나. 네. 2018년만 해도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니, 내가 올해 진짜 더웠어. 체감은 올해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밖에 운동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참을만 하면서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었어요. 그럼. 올해는 굉장히 아유, 더웠어요. 그랬을까요? 진짜로. 매년 4월 되면 올해 역대급 더위 뉴스가 맨날 나옵니다. 그리고 한 9월 10월 되면 또 뉴스 나올 거예요. 올 겨울 엄청 춥다. 동장군 기승. 동장군 아니야 올해 진짜 객관적으로 더웠어. 아까 김프로님 말씀 주신 거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우리 회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 숟가락 얹으면은 여름에는 계속 더 더워지고 겨울은 훨씬 더 추워지고 그게 빙하기가 가기 전에 그랬다. 이런 얘기 예전에 있었어요. 네. 빙하기가 가기 전에? 빙하기 오기 전에. 빙하기 오기 전에? 예, 막 그랬다. 이런 얘기 아, 그래요? 옛날에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아무튼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기저유가 감소가 있고요. 유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3.0을 기준으로는 다시 리바운딩 할 것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매일 아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올라왔을 때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시장도 고점에서 조정 하락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CPI가 올라오는 상황이 좀 되고 유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천연가스값 올라오고 있고 이러면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벗어난 또 물가가 오르면 어떡하냐라는 걱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기준금리에 대한 논쟁이 재현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개별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애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시총 상위 주도주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걱정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애플 꺾여서 애플이 반등하는 힘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주도주 시총 상위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하락하는 상황이라면은 아마도 시장의 추세를 바라보는 참여자들은 한 발 물러설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 그냥 단기적으로 테마나 이런 거래하는 사람들만 시장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똑같이 우리 시장도 좀 그러고 있는 거죠. 다행스럽게 코스피가 상승 추세의 그 2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지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옵션 만기일,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외국인들의 흐름, 수급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시장은 수급에 의한 섹터 및 테마의 순환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주가 움직임을 보면요. 2차 전지 장비 부품이나 아니면은 셀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2차 전지 셀 많이 떨어졌습니다. 소재죠 소재. 예, 소재만 오르는 거예요. 소재, 양극재. 예, 2차 소재만 오르는 거고요. 반도체도 제가 오늘은 반도체라고 안 써오고 HBM이라고 아예 써왔어요. 반도체도 HBM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초전지 테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이오로 지금 이제 또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전도체의 쏠림의 수급이 지금 바이오로 가서 바이오로 이렇게 끌어올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왜냐하면 어제 바이오의 한미사이언스 종가는 제가 못 봤는데 20% 이상 오르고 막 그랬어요. 한미사이언스 뭐 이런 게. 한미약품 자회사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르고 그랬거든요. 어제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일부 바이오 종목 20% 이상 오른 종목들이 발생을 하고요. 네. 이게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는 이게 어떤 수급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특정한 수급이 돌아다니면서 순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주추세를 움직이거나 시장에 움직이는 그런 자금이거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건 다분히 수급적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맞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차전지 소재의 선두, HBM의 선두, 뭐 초전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바이오의 선두 이렇게 선두에 있는 애들만 세고 나머지는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들만 순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바이오에 갔어요. 그럼 2차전지 소재 선두나 HBM의 선두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팔고 절로 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보시면 어제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약했고 2차 전지는 좀 올라왔고 또 바이오 올라왔고 이랬어요. 근데 이거 뒷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실적 시즌에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면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 바이오는 약하다가 어닝 시즌 끝나면 오르고 그랬었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제약 바이오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적도 되어 있어서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하나가 됐어요. 반면에 2차 전지 소재들은 빠졌다가도 다시 오르고 빠졌다 오르고 그러잖아요. 왜? 얘들은 실적이 되어 있는 애들이고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HBM도 같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다 요즘은 좀 약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얘네들은 이번 실적이 안 좋아요. IT 애들은 이번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미래의 이익 성장을 바라보고 가는 섹터에서도 그렇군요. 지금의 상황 이벤트 자체가 실적을 발표하는 거니까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이 종목도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 실적 안 좋을 것 같아. 이걸 지금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또 수급에 가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조선과 기계 이런 쪽에 이제 호실적 섹터나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어제 종목들을 보면 유화 종목이나 게임 종목, 내수 소비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 쇼크가 나온 종목들은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이 강할 때는 아주 급락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기를 위에 있는 빨간 것으로 썼던 2차 전지 소재, HBM, 초전체 뭐 아무튼 바이오 요런 뭐 초전지 빼고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는 또는 AI 또는 로봇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걔는 미래의 이익 성장을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골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군요. 싶어요. 예. 그렇게 시황은 그 정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뉴스가 몇 가지 없는데 아까 뉴스를 그 뉴스삼에서 다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 발표를 했습니다. 7월 CPI가 마이너스 0.3, PPI가 마이너스 4.4예요. PPI는 10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만 말씀 좀 드리면요. 이 돼지고기가 마이너스 26%라는 거예요. 이거 중국의 경기는 돼지고기 가격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물가를.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경기를 판단할 때 구리 가격 보고 판단하듯이 중국의 경기와 물가는 이 돼지고기 가격으로 하거든요. 많이 떨어졌네. 돼지고기가 마이너스 26%로 엄청나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수출 지표 좋지 않았죠. PMI 지표 좋지 않았죠. 산업생산 지표 좋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디플레이션 진입하고 장기 침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 월가에서 계속 중국에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찔끔찔끔 얘기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여기와 연관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주가가 안 좋고 대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좋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단체 여행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일본부터 먼저 얘기가 나왔어요. 야후 뉴스에
일본 단체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일본 단체 여행 허가 가능성으로 일본 여행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대사관의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해외 단체 여행 금지국이 미국, 일본, 영국, 인도, 한국 이렇게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영국, 인도, 한국. 예. 아. 별로 뭐랄까요, 무역이나 정치적으로 좀 감정이 안 좋은 데들 이렇게 표현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저는 이렇게 물음표를 써왔습니다. 근데 아까 권 팀장님 얘기는 해제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음표를 일단 써왔는데 한국의 단체 여행 비자 발급 어제 들었습니다. 발급 중단한다. 발급 중단을 이번 주에 해제한다. 그렇게 좀 뉴스가 나와서 분주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뉴스 나오면 오늘 이제 여기 관련된 종목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가 다시 고꾸라졌어요. 움직였다가 다시 고꾸라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슈가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에 연결돼서 또는 정말로 중국인들이 우리 여행을 오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진짜로 단체 여행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건지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오늘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건 내수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관광객이 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보도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오타이는 강건하네. 마오타이 주가요? 귀주 못해주고 예. 주가 이게 시총 1위잖아. 네. 그렇게 많이 안 빠졌네. 그 사이에 네.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경기랑 굉장히 민감한 거 아니에요? 그 마오타이 거기가 귀주 못해죠. 글쎄 말이에요. 그 좋은 것 같아요. 명품 가격 안 빠지는 것처럼 명품으로 속하는 그런 걸로 보여져요. 네. 가격을 콩 나갈 줄 알고 쳐봤거든. 많이 안 빠졌어. 예, 화면은 중국 소비자 물가 추이 그냥 화면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져왔고요. 마지막에 이제 행정명령 거 미국 대중국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수요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미국의 지금 기술주들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 중에 약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뉘앙스가 약간 달라진 건 있었습니다. 전 지난번보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 안보 직결 분야 전면 투자 금지, 민간 분야는 신고 의무화해서 재무부에서 허가한 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에 계속 반발했고 업계도 계속 반발했어요. 결국은 시행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요번에 요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기업의 일부에만 한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자꾸 이걸 강조하고 싶어해요. 지난번에 그 중국에 가서 옐런 장관도 고도로 표적화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중국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어떻든 계속 싸우고는 있지만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는 이거 그냥 전면 금지가 아닌 정말 민감한 일부만 할 거야. 막 이렇게 좀 뉘앙스를 좀 가져가는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이렇게 좀 같이 모이는 걸로 봐서 확실히 이 뉴스가 어디에서 봐도 좀 중요한 뉴스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두 분이 같이 뭐 짚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네. 네. 자, 이게 또 어떻게 오늘 시장에 반영되는지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이사님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오늘? 오늘 컨디션 좀 안 좋은가 봐. 안 좋아요. 왜? 박병창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디션 괜찮았는데. 안 좋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